네, 계속해서 4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체제 정착을 천명한 14선언을 채택하였다.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 기본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공통성을 인정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가라에 대한 내용은요. 각 정부 시기에 있었던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자, 이 각 정부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까지 어떤 남북 관계의 모습들은요. 제가 매회 시험에 나온다고 기출문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7.1 프로젝트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아마 25회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은 한 문제 맞추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점수 향상을 위해서 꼭 공부하셔야 되는 단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순서도 역시 중요하지만요. 제가 이제 각 정부의 어떤 그런 통일 정책들,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정부별 통일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통일의 노력. 제가 모든 정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중요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정희 정부 때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자, 박정희 정부 때는요. 바로 이제 7.4 공동성명이 우리 지문에 나왔듯이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1972년도입니다. 자, 7.4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기본 원칙에 의거해서 이제 공동성명 문서화시키는 거죠. 이제 남북 통일의 어떤 그런 기본 방향을요. 그러면서 이 7.4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자, 하지만 박정희 정부 때 이 7.4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요. 물론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화해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의미로는 약간 독재 체제 강화, 자신들의 어떤 독재 체제 강화,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독재 체제의 어떤 강화에 이용했다. 자, 강화에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당시 이제 남한의 같은 경우는 이제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10월 달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뭘 하죠? 10월 유신 체제를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하게 된 이후에는 국민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반발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통일이면 통일, 못하는 게 없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광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분이라면 못하는 게 없구나라고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이제 북한에 이제 수해가 났는데 이제 구호 물자를 보내면서 이산 가족이 이제 상봉하는 그런 또 장면들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노태우 정부 때 한번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자,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자, 이게 바로 이제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거든요. 자, 이때는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북방외교를 실시합니다. 북방외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북방외교라는 거는 공산권 국가와 이제 수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공산권 국가와 이제
수교를 하게 되거든요. 예, 수교를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도 있고요, 뭐 소련도 있고요,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어떤 공산권 국가들과 이제 수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이 약간 이제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우리와 함께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유엔 동시 가입. 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는 또 그런 어떤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이 노태우 정부 때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도출하게 되죠. 기본 합의서. 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도출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뭐냐? 일단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불가침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예, 여기 이제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남북한 예. 남북한이 아니죠. 예, 남북한 맞긴 한데 예, 좀 더 이제 나가자면 한반도, 예, 한반도 비핵화 선언입니다. 자, 한반도 예, 비핵화 선언을 선언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비핵화 선언으로 개성된다. 예. 자, 그리고요, 이후에 이제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뭐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발표하게 되고요. 또 뭐가 있죠? 예,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를 봅니다. 94년도에요. 김영삼 정부 때. 근데 이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의 이제 독재자가 누구였냐면 예, 김일성이었죠. 김일성. 자, 바로 그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예,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완전히 이제 결렬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결렬된 게 아니고요. 예,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결렬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예, 김대중 정부 때 딱 하면요. 이때 이제 드디어 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게 2000년 6월 15일입니다. 예, 2000년 6월 15일. 2000년도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6.15 공동선언문에 이 내용들을 담습니다. 공동선언에 담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뭐 개성공단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의선 복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산 가족 면회소 설치 같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해결이 되지요. 예, 바로 이제 6.15 공동선언이 이때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가면요. 노무현 정부 때 가면은 이제 2007년도죠. 2007년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 이때 열립니다. 2007년도에요. 자,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의 내용은 이제 6.15 공동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간다, 구현해 나간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뭐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14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2007년도 10월 4일이거든요. 예, 10월 4일. 그래서 14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여러분들 충분히 예, 찾아내실 수가 있지요. 예. 여러분들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되겠죠? 예.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죠. 예, 다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 세 번째, 그 다음에 가의 14 선언이 예,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다, 나, 라, 가. 예, 다, 나, 라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